예, 정규직도 그리고 비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대형마트 3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바로 이 무기계약직입니다. 이들을 대기업 정규직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홈플러스 노동조합 김진숙 사무국장 그리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서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무국장님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규직이세요? 무기계약직이세요? 비정규직이세요?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이세요? 무기계약 비정규직이죠. 무기계약 네, 비정규직. 네, 아, 또 노동조합에서 홈플러스에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저는 지금 이제 민주노총 서비스하면 홈플러스 노조 사무국장이고요. 지금 상근하신 거네요 지금? 예, 지금은 상근하고 있고 소속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영등포죠? 네, 예, 영등포점에 저는 계산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입사 7년 차. 예, 계산원이라는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물건 캐셔. 예, 예, 아. 예. 입사는 캐셔로 입사를 했고 네. 지금 이제 전임 나오기 전 마지막 업무는 이제 문화센터라고 강좌 수업하는 네. 예, 그 이제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노조 전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많으세요? 저희가 보통 한 점포당 보면은 한 600에서 800명이 근무를 많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직접 고용 노동자들은 200명 안짝이고요. 대부분 나머지는 협력 파견직들이고 직접 고용 200명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보통 저희가 한 60-70%에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하면 왠지 그 영화 이름이 뭐였죠? 카트. 카트. 네, 그것 네, 때문에 네. 좀 뭔가 좀 네. 뭔가 우리 일 같은 남의 같지 않은 네, 아무래도 그런 국민들 느낌이 실생활에 맞닿아 많이 있는. 듭니다. 네. 자, 소장님 그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 이거 네.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네, 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직인데 무기, 그러니까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무제한의 기한이 없다. 계약직이다. 무제한 계약직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좀 더 네. 정의를 하면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그럼 좋은 것,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소위 이제 비정규직법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년이 이제 비정규직이 넘어가면 네. 이제 연속 계약을 이제 금지한 것이죠. 근데 원래 그것의 취지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규직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실제 직원이 되라라는 쪽이었는데 그게 2년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방식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계약을 하되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약을 하면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은 하지만 그것을 정규직으로 통해서 돌리지 간다는 않아도 거죠.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제 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정규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의 안정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근로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받는다라고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단에, 그러니까는 어떤 고용의 기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뭐 2년 있다가 이제 그만둔다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편에서 그럼 이제 나머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받는 임금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좀 모순이 있는 좀 독특한 고용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볼 때도 이제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상에서 있었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은 예를 들면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에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한다든가 해고의 사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데 무기계약직은 해고라기보다도 계약은 무기로 했지만 그냥 사업주가 나 계약 그만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저도 2년 동안은 유기계약 상태여서 그래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썼어요. 그걸 유기계약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한 5개월 지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왜냐면 6개월 끝나면은 그냥 그거는 정말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해지니까. 그래서 유기계약자들은 해고 싸움에 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면 기한이 없는 비정규직이 어쨌든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해고로부터는 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어쨌든 차이점은 임금이나 승진 문제가 뚜렷하게 있는 거고, 근데 고용 안정 면에서는 유기계약일 때보다 무기계약일 때는 좀 더 안정적이긴 하죠. 무기계약에는 계약 해지를 쉽게 사업주가 그쵸, 못하는 겁니까? 못하죠. 예, 예. 하여튼 끝까지 계약을 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음이기 정황이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예, 해고 사유는 계약 해지, 해고가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겠네, 그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계약 쓸 때 그런 거 사실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 무기계약직은 거의 이제 해고하기가 어려워요. 예, 정말 심각한 어떤 절도나 이런 그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근데 다만 유기계약자들 경우에는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그냥 당신은 6개월짜리였기 때문에 그냥 계약 해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럼 끝나버리는 일단 그 경우들이.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은 측면에서는 네. 괜찮네요. 네, 그냥. 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승진이라든가 네. 또 뭐 근무 환경이라든가 네.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 사원하고는 다르다. 네, 네, 그렇죠. 뭐 심지어 어떤 네. 경우에는 뭐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정직원의 한 절반 수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근로계약할 때요. 계약 쓰실 거 아니다. 네네네. 무기계약직이라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보면은 저도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전 계약서에는 어쨌든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 몇천 년, 뭐, 2010 몇 그렇죠.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데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네. 제목이 무기계약 근로계약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요? 예, 예. 어, 그게 워낙 한 6, 법률 9년 쪽 돼서. 용어는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쓰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고용 안정 차원에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 차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의 어떤 뭐 복지나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법적으로 많이 이제 실제로 많이 지켜지진 않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차별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두 개의 형태가 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정규직 법 자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노조나 안정성이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뭐 홈플러스처럼 네. 노동조합이 예를 들면 상당히 외부로도 알려져 있고 그러면 경우에는 맘대로 그 어떤 고용 조건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을 사업주가 강요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노조가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면은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제 이 무기계약직이 좀 많이 많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015년 뭐 사례긴 한데 실제로 이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실제로 무기계약직들한테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비용을 실제적으로 줬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서너 곳 이상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좀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그 시급이 그러니까 뭐 내년에는 7,540원인가요? 30원이 됐죠? 40원. 30원이 30원이죠. 네. 알고 정확히 아셔야죠, 노동조합이. 아니, 제가 사실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들어갔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 협상 이번에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예, 이번에 제가 또 이번 노동위원회로 분위기는 들어갔어요. 화기애애했다면서요? 화기애애하지 않았는데요. 안 왔어요? 예, 정말 어. 피 말리고 심장 터지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좀 그래도 네. 사용자 측에서 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쉽게 승낙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쉽게 승낙이 아니라 표결 처리를 했던 거죠. 아. 예, 양측의 안을 가지고. 예.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예. 이제 6,470원 아닙니까? 현재는 그죠? 올해 말까지. 네, 네,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김덕진 부소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네. 근데 오히려 저희가 속 터지는 거는 최저임금만큼만 주는 게 속 터지는 거죠. 딱 그 수준. 아. 예, 예. 그래서 진짜 그 최저임금보다 100원, 15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은 파업까지 해서 낸 결론이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100원, 150원 더 많이 받는 수준이고 대다수의 네. 비정규직 사업장들은 정말 딱 그만큼만 받죠. 예, 10원도 더 안 받고. 다 그렇게만 예, 주니까. 예.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네. 100원, 2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채용을 한다는 기업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제 어떤 경영상의 불안감 또는 경영상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현금 보유고라든지 지금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무기계약직을 볼 때 우리가 어쨌든 너희한테 기존에 어쨌든 계약이 아닌 그 근속 연수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해줬으니 우리에게 나머지 부분에서 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라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영세업체들 특히 프랜차이즈 중에서 영세업체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갑질 때문에 그 밑에까지 오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관 같은 곳에 보면 이제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관의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더라도 원래는 이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시 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처럼 이제 실제로 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정규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을 좀 상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쓰겠다라는 부분에 가깝게 하다 보니까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됐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덜 주면서 고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단순직에 이제 머물게 하면서 승진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그렇죠. 형태라고 봐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 측에서는 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하고 똑같다 우리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도 안 되는 왜 소리라고 말도 안 생각. 됩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기계약 비정규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시급이 6,600원이에요. 지금 최저임금보다 130원 더 많아서. 네. 그래서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뭐 120만 원 수준이고 승진의 기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이랑 지금 무기계약직의 명백한 차이는 승진이랑 임금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년이 선임해서 몇 년이 지나면 주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대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호봉도 올라가고, 네, 호봉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임금 테이블도 확실히 다르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무기계약직들은 그냥 한 번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무기계약직.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규직이라는 표현도 반대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이 존재할 뿐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무기계약직들의 연봉이 1,800에서 1,900 수준이에요. 그럼 예. 안 올라가요? 그건 이제 저희가 임금 협상에서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셨던 거군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같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곧 내 월급이 되고 내 연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연봉 인상률이라는 건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이 수준인 거고 나머지 이제 정규직들은 기본 저희가 이제 정규직 중에 가장 아래직급이 선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2,300, 그다음에 주임 정도 되면 2,900, 대리 정도 되면 3,400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이상을 꿈꿔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서 쓰실 때, 근로계약 쓰실 때, 네. 내 임금은 얼마다. 네. 상호 간에 합의한다. 딱 그 임금 액수를 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만큼만 딱 받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회사가 매년 임금을 결정할 때 보면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최저임금에 준하는 준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 뭐 이렇게 하고. 그쵸. 마이너스는 안 하고요. 마이너스는 뭐, 아니고 그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네. 하여튼간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고용 형태를 대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선호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말씀해주신 것도 외에 또 저는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기업 내에서의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직원이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게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초반에는 이제 사람이 좀 어색해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보다 돈을 저만큼 받지 하면서 오히려 정규직 입장에서 좀 미안해하고 좀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10년이 넘는 네. 기간 동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는데 이 부분 역시도 실제 이제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에서도 현장과 좀 마찰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몸소 느끼시겠네요. 아무래도 그죠? 네, 정규직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네. 정규직이 아니니까 정규직 사람들은 아 저기 무기계약직 사람이다 또 이렇게 할 테고 그렇죠. 실제로 네. 임금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호봉체에서 다르고 그리고 뭐 근무 환경은 뭐 같으니까 그건 그 차이로 인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정규직들이 어쨌든 무기계약직들을 지시 통제하는 예,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몸으로 움직이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워낙 정규직이라고 하는 그 관리자들 그 비중이 적다 보기 때문에 그 이제 부서마다 틀리긴 하지만 원래 정규직들이 해왔던 일들을 비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들이 하는 경우들도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리고 생기게 제 되는 생각에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캐시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은 거기서 관리자로 올라가면 더 새로 들어오는 캐시어 분들은 더 잘 관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말 바늘구멍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제를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러면 네. 정규직이라 그러면 승진되고. 근데 지금 홈플러스에서 그럼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퍼센트나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60-70% 정도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지역 점포를 보면 네. 서울 지역 점포의 직원 수가 약 2,000명 정도라고 하면 네. 한 1,500에서 한 1,600 요 정도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거죠. 나왔는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사를 합친 경우는 저 정도 된다는 나오네요. 대략 한 63% 정도. 네. 제일 중요한 건 차별 문제네요. 차별. 그죠? 같은 직장 내에 네. 차별을 존재하는 고용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거기에 네.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네. 파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최저임금위원회 들어가셨다 하잖아요. 네, 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죠, 네네. 정확한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인가요? 네, 네, 거기서 결정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530원으로 인상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예상됩니까? 일단은 이제 네. 저희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이 정말 글쎄 대폭 말이에요. 올라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 뭐 몇 년 동안 노조 있는 사업장들은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이 돼서 나름 나의 임금을 사업장 안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비정규직 사업장들 대부분이 노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임금의 결정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노조가 파업을 해도 올릴 수 있는 돈은 시급 뭐 최저임금에서 100원, 200원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1,000원 이상 대폭 오르고 이제 월급 개념으로 놓고 보면 22만 원 가량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정말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눈물 나셨겠네요. 예, 진짜 큰 폭의. 근데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이 현재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거는 교섭권이 없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들은 이제 회사가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를 최대한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주던 뭐 식대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그 성과급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급에 녹여가지고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단체라든가 네. 상금 노조에서 막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일선 현장에서는 아마 뭐 내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부장님 보시기엔 이번에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오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중에서 이제 노조의 힘이 강하지 않은 네. 부분들은 오히려 고용 보장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금이 올랐다라는 것을 이제 기업 입장에서나 이제 어떻게 보면 점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네. 하면은 어쨌든 고정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렇게 것이잖아요.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찾게 될 텐데 네. 그 대안이 지금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제 받는 어떤 수수료가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정책적이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비용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그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3명이 근무하는 것을 2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알겠습니다. 화제가 되는 무인 점포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정규직화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저희는 이제 단체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화 요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게 쉽지 않은 과정. 60%나 되는데 그 고용들을 바꾸기가 네, 만만치가 않죠. 그건 보관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열심히 조합원을 더 많이 늘려서 원래 노동조합 힘은 쪽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많은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홈플러스 노조의 김진숙 사무국장 그리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석진 부소장이었습니다.